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홍윤기입니다. 자, 6월 시작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이 좀 좋았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80선을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4거래일 만에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4월 PCE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다소 찾았던 것 같고요. 또 오늘 무엇보다 동해에 상당한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정부 발표에 또 관련주들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차 수출 호조에 그리고 동해 유전 발표까지 6월 시작이 남다른데요.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분으로 한 주의 시작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불금을 책임지던 분이셨죠.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뭐 살려는 드릴게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최근 한 달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다시피 2750포인트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었죠. 무너지고 또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지속적인 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호황이라든지 증시 호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뭐 왕따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미 추세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때도 이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어차피 사실상 해당 이 추세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대를 지켜내주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어 무서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그래, 한 번쯤은 다시 반등해 줄게. 뭐 이런 모습이었나, 이런 모습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앵커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내외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뭐 어떤 이 악재라기보다는 다가올 호재들이 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다가오는 6월이 이제 시작됐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 유럽을 시작으로서 사실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나 안 하나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저는 이 유럽의 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9월에는 이러나 저러나 정말 드라마틱한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소폭이라도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인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시작으로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까지도 우리가 좀 예상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늘 말했다시피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차트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자, 일봉상에서도 아까 보다시피 일단 추세대, 이 상방 추세대를 지켜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증시 자체가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조정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해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추세대를 지켜준다라기보다는, 지켜줘야 될 구간이죠.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라고 합니까? 전에 있던 고점의 저항대가 뭐가 됐다? 지지라인이 되고 지켜주는 모습대가 확인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지켜줘야 될 부분대를 지켜내주고 있고,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9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이 삼각 수렴대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지금 이제 6월달 보면 현재 구간이 딱 6월달이에요. 그럼 7월, 8월 정도 나와주면은 이 삼각 수렴대 끝에 8월달이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돌파와 함께 9월 달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저는 지금 시장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늘 박앤세일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와 함께 주워 담으셨던 분들은 이번 달도 그렇고요. 이번 달도 돈을 벌 것이고요. 지난달에도 벌었고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장 속에서 이 반등의 기회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어떤 업종에서 나올 것인지, 어떤 업종이 여러분들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면서 계좌를 바꿔줄 종목이 될 것인지 끝까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살려는 드릴게. 우리 전문가님은 이 대사를 참 잘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다가올 호재들이 또 많다고 생각하신다죠. 이 상반기에 이번 달이 마지막 한 달인데 부디 좀 지났던 달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장 안에서 기회들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첫 시장 오늘도 특징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일단 VT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V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하지만 바닥주 일타 강사 템버거의 기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VT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언제 소개시켜 드렸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구간대는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된다.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VT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배? 지금 약 9배, 8배에서 9배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V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K뷰티 열풍, 여러분들 알고 있죠? K뷰티 열풍에 있어서 굉장히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그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한다? 이 리드샷이라고 해가지고 이 VT의 그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추세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VT라는 종목을 제가 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지금에서도 매수해도 될까요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갈 거다 사라 소개시켜드릴 때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주가가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주식이지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나오는 게 주식이지 이미 6배, 7배, 9배 오른 자리에서 사는 거는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VT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이 사실상의 강한 저항대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현재 구간이 이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32,0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한 3만 원대에서 32,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이 완전 강한 매물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3년 동안 이 구간의 매물을 단 한 번도 소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매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매수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익절가를 잡은 상태에서는 이 4만 원대 돌파까지 지켜보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적인 신고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VT라는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 요즘에 어디까지 잘 나갈지 궁금한 화장품 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VT 오늘 6.27% 상승 마감을 했죠.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36,000원까지 바라보다가 이 상승세를 소폭 줄이면서 오늘 33,900원에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VT의 리드샷이 또 완전히 대박이 나면서 실적이 계속 좋고 있고요. 주가도 계속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3만 원 입절가 잡으시면서 4만 원 돌파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다음은 이제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의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AI가 엮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승이 나오다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사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23년 1월 달에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나서도 지금 6배에서 8배까지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사실상에 지금 빠진 지금 자리에서도 이미 추천드리고 나서는 한 3배,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구간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열풍 속에서 어쨌든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최근 의료 AI 신약, 의료 AI 이렇게 많이 엮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AI 의료 관련해가지고 이게 해외 진출 및 국내에 또 추가적인 확산, 이제 의료 AI들도 이제 국내에도 확산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노이드 역시도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좀 이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도 내가 이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비전 검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2차 전지에 일단 발을 걸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와 2차 전지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못 고르겠다. 둘 다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2차 전지, 뭐 딥노이드 눈여봐도 좋겠죠. 다만 저는 역시나 이거를 굳이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 뭐 했다. 6배에서 8배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사실 오히려 또 빠질 때 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저항대를 뭐 한다? 저항대를 처음 터치하는 자리예요. 처음 터치하는 자리가 나오고 이 하방수세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하고 터치하는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월봉상 이 흐름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반등 속에서 상승 추세까지 타고 가고 있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딥노이드는 뭐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7,500원만 안 깬다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딥노이드를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6,0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또 신고가 파동, 신고가 패턴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장 시작했을 때 급등세 보여줬던 딥노이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도 특징주 시간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 딥노이드 3분기 흑자 전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AI와 2차 전지 둘 다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도 꽤나 오른 자리기는 한데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하시면서 7,500원 깨지지 않는지 참고하시면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세 번째 특징주 같은 경우는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또 오늘 들고 왔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거 여러분들 제가 1월 달에 소개를 시켜 추천을 드렸어요.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태웅 전문가 자꾸 뭐 옳은 거는 다 자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나중에 특징주 끝나고 강의 전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정말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이런 이 시노펙스 2023년도 1월 달에 추천드리고 지금 보면 주가가 한 6배 정도 상승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역시나 AI 관련해가지고 앞에 딥노이드와 비슷하게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딥러닝 관련되어 있는 혈액 분석 시스템 개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신규 매수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어떤 구간 때문이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뭐한다? 강한 저항 자리예요. 강한 저항 자리고 이미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온 만큼 굳이 이런 자리에서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앵커님께도 얘기했지만 이 상단에 QR코드 촬영하면은 우리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시노펙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를 믿고 저와 함께 뭐 저를 믿고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 시노펙스 수익 보고 있었겠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미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럽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운동도 그래요. 먼저 시작을 하던 나중에 시작하던 열심히 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어쨌든 살도 빠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근육도 생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더 늦게 알았을 뿐이지 저를 언제 알든지
조금 더 빠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됐다는 거는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사지 못했던 시노펙스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VT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앞으로도 올라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였습니다. 오늘 5.0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 시노펙스 말씀하셨던 혈액 투석 필터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임상시험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추천하기에는 현재는 강한 저항 자리라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네요.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듣고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태성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급등이 나와줬어요. 사실은 이제 뭐 석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GSE라는 종목도 사실 오늘 거의 근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뭐 20%, 30%뭐 이런 거는 수익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 태성이라는 종목, 분명히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사실상의 강한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은 뭐다? 이 석유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가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그 사이에도 태성이라는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어떻게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태성 같은 경우도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다? 5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지금 역시나 지금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최대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추세다. 그리고 늘 제일 좋아하는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관련 테마가 굉장히 핫한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반사익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 태성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종목을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바지 끄댕이 잡고 말릴 거예요. 왜? 주식이란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드릴 때 이럴 때 사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기 전에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주식이지 현재 자리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홀짝이다. 홀인지 짝인지 맞춰봐라. 올라갈까 빠질까. 그냥 여기에 베팅하는 거지 정확하게 올라갈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올라갈지 빠질지 베팅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오르기 전에 뭐 한다.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성같이 우리 3배, 4배, 5배, 10배 뭐 제가 많은 분들이 막 이야기해. 제가 뭐 2배, 3배, 10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거 너무 사기꾼 같다. 약팔이 같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 해서 저 역시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그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도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만 뭐하고 있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TV방송이 끝나는 이 뒤에 강의까지 온라인 방송까지 이어지는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 시장에서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강의를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도 내가 혼자 사지도 혼자 팔지도 내가 종목을 찾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QR코드 그냥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태성, 시노펙스, 딥노이드 VT 이 종목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떠먹여 줬지만 그걸 드셨던 분들은 내 계좌가 4배, 5배, 6배가 불어났던 거고요. 이걸 떠먹여 드려도 사지 않으셨던 분들은 계좌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가 떠먹여 드리는 우리 밥을 맛있게 잡수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수익은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역시나 5%대 상승한 태성 들어봤습니다. 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이 테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죠.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신규 추천하기에는 많이 오른 자리라고 하시고요. 전문가님이 이번 달에 또 이런 태성 같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한데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저녁 해가 참 길죠. 오늘 저녁 마무리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짝짝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서부터 10배거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을 발굴해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기 위한 종목, 과연 어떤 주제로서 어떤 업종의 수혜주를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될지, 자, 오늘 방송의 주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 SMR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오늘 석유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나와주다 보니까 석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까,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단발성인 테마가 될 확률도 높고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원전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럼 이거를 알고 갔을 때 사실상에 우리가 원전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전 SM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삼성도 투자하는 520조 냉난방 공조 시장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 이 규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 대장주를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관련되어 있는 이 주제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10배, 2배, 3배, 5배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얘기한 게 뭐라 했어요? 자료를 좀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자료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면 다 올라간 건 다 자기가 했네라고 하는데 진짜 추천드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추천드릴 건데 사고 말고는 나중에 1, 2개월 뒤에 후회하는 건 여러분들이 될 뿐이지 저는 웬만하면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뿐이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제가 특징주, 분명히 제가 추천드렸다 얘기했던 종목들 빠르게 좀 그냥 흩어만 보고 갈게요. 자, 아까 분명히 VT, 아까 제가 한 8배, 6배, 5배 얘기했잖아요. 자, VT라는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보면 VTG MP라는 종목이에요. 과거에 원래 VTG MP였고 VT로 사명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SM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VT 제가 분명히 소개시켜드린 거, 이 영상 자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한 6배 정도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딥노이드가 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대가 지금 이 추천 가격이 6,000원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그 당시로 이 수정 차트를 이용하면은 수정 주가 보면은 지금 한 4,000원대 가격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역시나 작년에 소개시켜드리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 막 해갖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해당 자리에서 시노펙스가 더 몇 배 올라갔다, 6배, 7배 올라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태성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기판 수혜
관련 수혜주다. 태성 사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뭐다? 사지 않은 건 여러분들 뿐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면은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맨날 템버거 얘기하니까 템버거는 어디 있나요?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빠르게 흩어만 보고 갈게요. 자, 실제로 보면 어떻다? 요즘에 강하게 갔던 종목들, JLK라는 종목, JLK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JLK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분명히 차트상 10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엔캠이라는 종목도 2차전지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반사행 모멘텀인데, 엔캠도 제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요? 에코프로가 대장이다. 엔캠 따위 왜 사냐? 막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엔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차트 10배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뭐다?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뭐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가온칩스 이번 연도에 지금 몇 배나 올라갔습니까? 차트 보면 10배나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 드리고 10배가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연도에만 제가 여러분들 10배 이상 올라간 거를 6, 7개를 소개시켜 드릴 만큼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드렸다라는 거고, 사실상의 10배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0배가 가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아니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누가 못 봐요 하는데,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는 거고, 종목 좋은 거 없나 찾고 있는 거고, 다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1년, 2년을 가져가도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정말 이렇게 수익을 보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는 상한가 스쿨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게, 상한가 스쿨에서도 드렸습니다. 이 상단에 QR코드, 노란 톡방, 입장하는 QR코드가 있어요. 촬영하셔서 입장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느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오늘도 상한가 왔죠? 스카이부스 테크놀로지 분명히 가격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스카이부스 테크놀로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보면은 지금 8배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BLC라는 종목 빠르게 보고 갈게요. 한국BLC라는 종목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3배 이상 지금 차트상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YC캠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차트상 몇 배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3배. 그 다음에 JMB 같은 경우도 몇 배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2배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JMB 차트를 보면은 2배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트론이라는 종목 보면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빛과전자가 돼서 2배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에 정말 수익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그냥 수익 본 것만 그냥 계속 보여주고 봤죠만 해도 끝낼 만큼 수익은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사실상에 제가 뭐 30%, 50%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이제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수학 100점 만점에 20점, 30점 나왔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면은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적어도 2배는 넘어가야 그때부터 수익인 거지, 20%, 30% 보려고 주식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다. 언제? 여기 상단에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도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번 달, 올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좋은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원전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함께 삼성도 투자하는 520조 냉난방 공조 시장 대장주를 사야 한다라는 주제. 과연 대장주는 무엇이 될지, 냉난방 공조 시장은 왜 봐야 되는지, 원전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길래 냉난방 공조로 갑자기 뜬금없이 노선을 바꾸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SM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MR 시대 열리나라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갑자기 석유, 뭐 이게 가스 매장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갑자기 이렇게 튀어간 거지, 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원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여기 SMR의 시대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라든지, 아니면 체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서 수주 잭팟과 함께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원전이 올라가는 게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체코 수주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아니면 UAE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 많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거를 원전이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오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사실상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늘 얘기했지만 AI입니다. AI. 지금 시장은요 2024년도에 들어와서 AI로 시작해서 아마 AI로 끝나는 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만큼 AI가 엮여야지만 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봤을 때 뭐 한다? 지금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하고 있는 거는 신 AI 수혜주라는 거예요. 기존의 AI가 아니라 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이슈의 수혜주들이 오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도 뭐예요?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 먹는 하마 AI의 해법이 뭐다? 이 AI를 위한 해법이 SMR이다. 그러니까 이 AI로서 전력 수요가 뭐다? 원전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라든지 체코의 수주 이런 것들 자체가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AI에서 원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전이 뜬 거고요. 거기서 뭐가 돼요? 원전이 뜬 건데 거기서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수출이 다시 조금 더 조미료로서 첨가가 됐다라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AI에 있어서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주목을 받는 거랑 AI가 없고 그냥 진짜 뭐 세계 그냥 우리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 수출하든지 체코의 뭐 수주를 따오든지 이게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AI만큼의 앞으로의 미래 시장 성장성에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전이 뭐다? 지금처럼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감당하려면은 우리나라 국내에만 원전이 53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앞으로 이 AI의 성장이 원전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원전이 이제 더 돈이 되는데 AI 때문에 원전이 뜨는데 얘가 수주까지 했어. 야, 원전 더 기대된다. 이런 거지. 계속 반복하지만 SMR 원전만 봤을 때는 수주 자체가 사실 원전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는 없다. AI랑 엮였기 때문에 신 AI이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원전, 제가 왜 원전 다음에 냉난방 공조를 얘기했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이 신 AI 테마주, 신 AI AI 수혜주를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는 이 AI 테마 순환매를 지금 돌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스크 관련된 테마가 올랐다가 손세정제가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재택으로 돌아갔다가 재택하니까 원격이 올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배달만 시켜보니까 택배가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슬슬 치료해야 되니까 백신, 치료제가 움직이면서 테마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움직이죠. 2차 전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양극재가 움직였다가 리튬이 움직였다가 이제 뭐 이 주행거리 늘려주는 기술 뭐 보조장치 이런 것들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테마가 계속 도는 것처럼 AI도 뭐 한다? 지금 테마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챗 GPT로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 GPU 등 뭐 HB의 온디바이스 AI, CXL 뭐 유리기판 막 해가지고 막 다양한 것들. 지금 이 AI도 지금 여러분들 이 지금에서 제가 이제 신원전 AI 원전으로 AI 테마 주로 원전으로 왔다라는 거지 이 원전에 오기까지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도 AI는 맞지만 그 안에 뭐 GPT도 있고 GPU도 있고 HBM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CXL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진짜 다양한 심지어 이제 뭐 한다 AI 가속기 마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너무 다양하게 이제 순환매를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뭐였다? 원전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AI의 신 AI 수혜주로서 원전이 부각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테마의 수혜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제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 다음에 올라가야 돼. 이제 이 뭐 우리가 여기서 10배 막 다 10배씩 올라갔잖아요. 원전도 여러분 보면은 대장주는 10배 이미 올라갔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화장품 관련되는 것도 엮이기지만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거는 VT라는 종목이 VTG 엠피로스 SMR과 먼저 엮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았다. 원전으로 엮이면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의 테마의 순환을 봤을 때 이제는 원전 다음 테마를 우리가 또 AI를 찾아 나서야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템베거의 이 매수, 최저점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I 산업에 있어서 AI 테마주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저는 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 센터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력 수요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뜨기 시작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SMR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수요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 AI 산업의 확대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의 뉴스들을 모아봐도 뭐 하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전 같은 경우도 자, AI 데이터 센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50세개나 더 필요해요 하면서 원전이 AI 테마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AI 훈풍에 날아오른 전력 선비주.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데이터 센터 구축 요구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따른 반사익으로서 전력 설비 관련되어 있는 테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고 자, 그리고 CXL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움직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SSD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CXL이 움직였다. 관련 테마가 움직였다.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AI 테마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로 여러분들이 봐야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최근에 AI 테마주로서 편승한 게 누구다? 편입한 게 누구다? LG라는 거예요. LG전자가 갑자기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증권,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수혜로서 부각되기 시작하고 저평가 탈피할 것.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 수혜로서 LG전자가 지목이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랑 엮인다라는 거는 이 AI 시대의 AI 테마주로 편입할 기회를 준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AI 테마에 외국인이 폭풍 매수한다 했는데 그 외국인이 폭풍 매수하는 걸 봤더니 뭐다? LG전자를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AI 테마로서 LG전자가 편입이 되었다 보시면 좋은 건데 사실 그렇다고 저는 LG전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LG전자 근데 좋아하시면 매수해도 돼요. 저는 저와의 매매 방법이 제가 LG전자를 사는 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차트를 볼게요.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바닥주 강사예요. 바닥주 강사라는 거는 바닥에서 사가지고 2배, 3배, 10배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바닥주라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삼각수렴 돌파하면서 충분히 시세 분출을 노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4만 원대라는 바닥과 19만 3천 원이라는 고점대를 봤을 때는 이미 뭐예요? 저가 대비해서 5배가 올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5배가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5배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주식은요.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하고요. 모멘텀이 사라지면 하락을 합니다. 그럼 5배가 올라갔다는 건 분명히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고 그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크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싸리 뭐한다?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자 바닥주를 매매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LG전자는 제가 좋아하는 바닥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도 있을 종목은 맞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LG전자에서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 매수해도 되는데 저는 LG전자를 매수하기보다도 LG전자가 왜 AI 데이터 센터에 이 수혜가 됐을까? 요것에 대한 분석, 이것에 대한 판단,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LG전자를 사지 않아도 똑같이 동일하게 LG전자의 반사익을 가지면서 시장에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LG전자가 이 데이터 센터의 수혜로서 나오는 게 뭐다?
데이터 센터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냉각 시스템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AI 관련되어 있는 신 AI 테마주로서 LG전자가 엮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오히려 뭘 봤으면 좋겠다. 이 냉각 시스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 LG가 뭐 투자하고 있죠. 근데 저는 L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LG보다 삼성을 더 좋아하니까 삼성이 투자한다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렇다 해서 제가 뭐 거짓말 쳤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뉴스 보면 알겠지만 520조 시장 규모, 520조의 노다지 열린다라고 하면서 삼성과 LG가 어디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까? 공조 시장의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5월 29일 기사입니다. 가하고 있다 뉴스 나오죠. 이게 공조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아니 냉각기라면서 갑자기 왜 공조가 나오느냐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뭐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에요. 삼성과 LG가 하는 게.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AI 기술로 갖고 있는데 전장을 냉난방 공조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 증가. 에너지 절감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센터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떠오르는 가운데 AI 도입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증가로서 공조 시장도 급성장의 양산을 북미 뭐 쭉쭉쭉 얘기 나오는데 결국 뭐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수혜. 반세익, 이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하면은 사실 정말로 근데 그래도 원년이 더 좋지. 뭐 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냐. 뭐 LG 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 규모가 제가 아까 520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또 뭐도 준비하고 있냐고 하면요. M&A도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이 8년 만에 M&A 나서나면서 8조 원 규모 냉난방 공조 사업 인수 추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아마 이 상한가스쿨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했던 분들 이것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이거 뜨네? 삼성이 이거 인수 추진하고 있네?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처음 듣는 게 아닌 게 뉴스 자체가 3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도 제가 이거 뉴스 보자마자 이거 인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익 수혜주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냉난방 공조 사업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기술적인 시스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가지고 냉각 시스템 대세는 공냉식이라든지 아니면 수냉식이라든지 칩 직접 냉각, 액칭 냉각 등 다양한 이 냉각 솔루션 관련된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돼 있는 반사익 기술들이 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력 관련돼 가지고 오늘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기술보다 전 더 중요한 건 어찌됐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도 뭐 리튬 양극재가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오히려 이 로봇도 보면요 감속기 이런 게 더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아무래도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냉각 시스템에 있어서 이 시스템보다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 히트 펌프라고 해가지고 보면 뭐 한다. 이 히트 펌프를 앞세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LG전자가 히트 펌프를 앞세워서 냉난방 공조 시장을 공략하겠다,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오히려 이 히트 펌프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를 통해서 리튬 전지를 통해서 그 시장에서 강화한다, 공략 박차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전기차라고 냉난방 공조가 전기차라고 하면은 히트 펌프라는 걸 앞세워서 이걸 최우선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핵심은 앞으로 히트 펌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히트 펌프라는 게 보면은 이제 뭐 간단해요.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냉매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서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냉난방 장치로 그냥 말 그대로 냉난방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식과 엔진식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구조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 그냥 이렇게 뭐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의 이 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공기를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좋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히트 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트펌프의 구조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히트펌프라는 게 조금 더 뜰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 이제 보다시피 이제 히트펌프가 뭐 한다. 이제 탄소 중립 산업 육성법이 승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이걸 우리 넷제로 탄소 제로 이런 거 계속해서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탄소 중립 산업 육성법 승인이 되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반사익 수혜주들이 이제 슬슬 다시 이 언론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뭐 한다? 이 히트펌프라는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더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AI 수혜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한 AI 수혜도 있었는데 이 SMR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탄소 중립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전이 좀 더 크게 났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전 다음 따라올 이 신 AI 테마주로 봤을 때 역시나 AI 수혜도 받으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게 히트펌프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뉴스를 보면은 탈탄소와 정부 지원으로 더욱 커지는 뭐한다? 미국의 히트펌프 시장이라는 거겠죠. 우리나라만 조금 이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시장 규모가 좀 그렇게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한다 했어요? 이 삼성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신 AI 테마, AI 급성장으로 떠오르는 HVAC라는 게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신 AI 테마로 이게 될 거다. 그냥 억지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오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 갑자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뭐야? 뭐 냉난방이네. 공조 뭐야? 뭐 이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더 중요한 거는 이 HVAC의 핵심이 뭐가 된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핵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인버터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컴프레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저는 히트펌프를 이야기하는 거고 히트펌프 같은 경우가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이제 시장 성장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인기 폭발한다. 히트펌프 국내 시장에선 아직 생소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인기 폭발하냐고 하면요. 실질적인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보면은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국내 히트펌프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해외에서는 보면은 조 단위 매출이 나와주고 있어요, 조 단위. 근데 국내 시장은 얼마? 다 해야 1조라는 거겠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91조에 대한 매출이 이게 나올 만큼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따라가 준다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뭐다? 이 HVAC 핵심에 있어서 히트펌프. 그래서 간단히 요약만 좀 해드린다고 하면은 원전 상승은 결국 AI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의 신테마로서 냉난방 공조를 눈여겨보면 되는 거고요. 그 냉난방 공조의 핵심은 뭐다? 히트펌프가 될 것이다. 이것만 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몇 가지 소개를 좀 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히트펌프 등 과거 전력수급 대책 수혜 기대로서 히트펌프 관련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고요. 차트를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 지켜져야 될 구간을 지켜주고 하방 추세대를 이제 그것을 돌파하려는 대삼각 추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전 차트만 봤을 때는 대성파인텍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 히트펌프 등 핵심 부품 납품 소식의 강세다라고 하면서 또 역시나 엮이고 있죠. 근데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인데 차트를 보면은 역시나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제 이 박스권들을 만드는 자리여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약에 내가 정말로 뭐 이 TV 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딱 이거죠. 문제는 뭐다?
대성 파인텍은 동전주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동전주가 아니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최근 증시가 많이 무너지면서 동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동전주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상에 정말 개인적으로 동전주만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저는 이 히든 종목으로서 이 대성 파인텍을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나 싶을 만큼 좀 나쁜 이슈적인 이런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해요.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드리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드려봐야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위아래 롤링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샀는데 갑자기 하한가 한 두 방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운 좋아서 갑자기 상한가 랠리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죠.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요 5년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히트펌프가 있는 종목이 국내에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밖에 없는데 이 해당 2개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하셔서 자발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삼성과 LG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히트펌프 시장 이런 거 그 앞세워서 진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 LG의 복합 모멘텀으로서 히트펌프라는 내용으로서 유일하게 이슈를 받았던 유일한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다시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히트펌프 기술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까?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 법인 인수 예정이에요. 우리 주가 올리기 제일 좋은 모멘텀이죠, 사실은. 국내 유일이란 모멘텀도 있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또 신규 법인 인수 예정, 굉장히 우리 주가 상승 모멘텀 랠리 속 하나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히든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지금 저 저가 대비해서 이제 딱 쳐주면은 주가는 4-5배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자리 보면은 전에 했던 고점대고요.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왜 종목을 끝까지 안 알려줘야 하시는데, 저는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1초의 시간이라도 투자해 준다고 하면은 이 상단의 QR코드 촬영 굉장히 쉬워요. 사실 1초는 좀 넘을 수 있죠. 그러면 5초 정도만 투자해 준다 하고 하면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을 입장하신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모든 걸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이 종목에 대한 대응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딥노이드라든지 아까 다양한 종목들, 정말 제가 얘기했던 10배, 5배, 3배 뭐 이런 10배거 이상의 종목들, 이 상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셨던 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든지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절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 내일장 전략을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내일장은 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그냥 저는 뭐 전략이랄 건 없고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사고 또 사면 될 것 같아요. 늘 말했던 이 실력으로 증명했고 이전에 이 결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안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늘 말했죠. 박앤세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앤세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종목을 사고 싶다,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딱 입장하시면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된다 하시면은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딱 1시간 정도 한번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6월장은 매수를 많이 추천해 주는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죠.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르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